안녕하세요. 상호정보입니다. 예, 제가 한 2달 만에 예, 다시 강좌를 들고 좀 찾아왔는데요. 그동안은 2D 관련된 2D 관련된 강좌들만 해서 몇몇 분들의 요청도 있고, 그리고 뭐 조각기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, 혹은 뭐 2D 가공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3D 가공 관련돼서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이 퓨전 베이직 버전, 기본 버전 3만 얼마짜리 버전으로 이 3D가 어디까지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, 오늘은 뭐 기존과는 좀 다르게 이 3D 관련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. 뭐 모델링은 제가 이렇게 해놨고, 바로 캠으로 넘어가서 바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. 진행하기 앞서서 일단 그 3D 같은 경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사실 2D보다 더 쉬워요. 모델링만 하실 줄 안다고 하면, 아니면 뭐 모델링이야 뭐 어차피 인가공 하시는 분들이나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모델링 툴을 잘 사용하시지만, 인가공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업체에서 뭐 일을 받아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받아서 뭐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3D가 어렵다고는 저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. 뭐 2D 같은 경우에는 구멍도 뚫어야 되고, 핀 공차도 맞춰야 되고, 뭐, 뭐 탭도 내야 되고,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, 3D 가공 같은 경우에 솔직히 면 조도만 잘 뽑아주면 되거든요. 이 면 조도라는 게 이제 뭐 표면 거칠기나든지 아니면 좀 광이 잘 나게. 그래서 사실 3D 가공에서 이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캠 툴패스 내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면 조도, 이 면의 그 거칠기를 잘 이쁘게 뽑아내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3D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딱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, 공구를 어떤 거를 사용하냐가 가장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 작업 면을 선택해주는 이 경로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작업면을 선택하고 도피면을 선택하고 요런 경로 뽑아주는 게 중요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텝 절삭 간격을 설정해 주시는 게, 그 3가지만 아시면은 이 3D 가공은 웬만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웬만큼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, 이 3차원 가공 같은 경우에 종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, 이런 것들은 그림만 보셔도 이게 떻게 가공할 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툴패스를 뽑기 위한 이 바운더리 설정, 어떤 영역 설정,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 절삭 간격이나 절삭 방향, 이런 것들만 하실 줄 안다 그러면 3차원 가공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모델링을 준비를 했고, 요것들을 각각의 제품들로 좀 묶어 놨는데요. 요게 가장 먼저 요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, 바로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 테이퍼면이 2군데 있는 제품이고요. 뭐 따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3D 가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보통 뭐 못따기 공구를 이용해서 챔퍼밀을 사용해서도 가공이 가능하지만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도가 125도, 여기서 여기가 125도니까 여기서 35도. 그래서 35도짜리 공구가 안 나오면 이게 부득이하게 이제 3차원 가공을 해야 되는데,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3차원 가공 방법, 바로 면방향 가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면방향 가공을 하기 전에 일단 한번 황삭을, 이 양이 많다 보니까 황삭 공정을 해야 되는데, 퓨전에서는 딱 2가지만 아시면 돼요. 황삭은 최적 황삭과 포켓 제거 황삭. 이거는 2D에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적 황삭과 2D 포켓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, 보통 요즘 기계, 아주 오래된 기계가 아닌 이상은 이 최적 황삭을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, 이 커터로 황삭을 하는 경우,
커터로 항상 뭐 고이송 커터라든지 아니면 뭐 알루미늄 황상용 뭐 80파이 50파이 이상 사용하실 때는 이 포켓 제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은 요 최적 황삭을 먼저 사용을 할 건데 요거 한번 제가 삭제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최적 황삭 눌러주시고 공구만 설정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공구를 10파이 저는 엔드밀로 설정 확인 눌러주시고 뭐 피드랑 뭐 RPM 회전수 설정해 주시고 형상은 사실 건드릴 게 없어요. 그대로 놔두시면 소재 윤곽을 다 인식해서 모델링을 인식해서 이 3차원 가공을 하기 때문에 따로 형상 탭에서는 따로 설정하실 게 없고 이 경로 탭에 가셔가지고 이 최적 부하라는 거, 이 최적 부하라는 건 측벽 X축, Y축으로 그 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황삭 절삭 간격이라고 해서 한 번에 먹일 황삭 깊이 그리고 그 다음에 중삭, 황삭 중삭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중삭 과정도 여기서 이 피치, 스텝 오버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건드리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이 가공 여유. 가공 여유는 뭐 2D에서도 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얼마큼 남기고 혹은 얼마나 더 마이너스 옵셋 더 먹이고 가공을 할 거냐.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뭐 따로 건들지 않고 그냥 바로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. 확인을 누르면 처음에 10mm로 황삭을 먼저 아까 4.2mm였나요? 4.2mm로 이렇게 황삭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1mm 간격으로 이렇게 중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이렇게 10mm 가공하고 1mm씩 이렇게 제가 지금 창을 좀 많이 띄워놔서 창을 좀 닫을게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다 황삭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면방향 가공이라는 걸 해볼 건데 이 평행 가공, 면방향 가공이라고도 하고 뭐또 다른 그 마스터캠 이런 데서는 또 면방향 가공이라는 얘기를 말을 쓰는데 요거는 사실 한쪽 면으로 어떤 내가 주어진 각도에 따라서 그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한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단 한번 평행 가공 눌러 주신 다음에 공구는 제가 다 똑같이 보랜드밀 10파이를 사용을 할 거예요. 보랜드밀 10파이 눌러주시고 이 형상에서 이 실루엣을 그냥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똑같이 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면을 이렇게 요 면만 가공을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편집 들어가셔서 여기서 실루엣이 아닌 선택한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면을 선택을 하면 면이 선택이 안 돼요. 그래서 요 면보다는 요 윤곽을 아무데나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여기, 여기,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군데를 면을 잡아서 요 면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면이 잡힌 걸 보실 수가 있죠. 예. 근데 요건 약간 투영해서 요 맨 바닥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확인하실 때는 평면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보다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설정해 주셔야 될 게 이 절삭 간격. 그래서 세 가지 공구 선택, 그 다음에 요 공구 가공면 선택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절삭 간격. 요 세 가지는 제가 여기서만 설명드리고 나중에는 설명 안 드리고 바로바로 넘어갈 거니까 여기서는 좀 예, 정확하게 아셔서 요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절삭 간격 요 과정들은 그래서 절삭 간격은 제가 정사기니까 0.3mm 정도로 할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이 공구가 중심이냐 바깥이냐 아니면 내부냐 혹은 이 접점에 맞춰서 가공을 하느냐. 그래서 저는 보통 가장 편하게 쓸 때는 그냥 이 접점 경계만 켜주시고 요 절삭 간격 눌러주시고 확인 이렇게 하면 면방향 가공은 사실 다 터득 마스터 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각도만 틀어서 내가 지금 이 경로 방향이 지금은 이 X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Y축 방향으로 가고 싶다. 그러면 90도를 틀면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더, 예, Y축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됩니다. 시뮬레이션으로 평행 가공을
한번 돌려보면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면은 3차원 가공이 다 끝났죠. 그리고 나서 요 반대면, 요 면을 또 가공을 할 건데 여기서 컨트롤 D 누르시면 그대로 풀패스가 복사가 되는데 여기서 편집해서 이번에는 이 면이 아닌 이제 요거는 삭제를 하고 요거는 삭제를 하고 다시 클릭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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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확인만 해주시면 이쪽 방향도 가공을 하는데 얘도 지금 90도를 틀어놨기 때문에 이 제로가 이 X축 요면 기준으로 제로거든요. 그래서 이번엔 X축으로 가공을 해야 면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경로를 제로로 놔두고 이렇게 하고 얘는 넘어가고 여기서 가공을 하면 얘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만나게 되겠죠. 세워진 툴패스로. 그래서 면 방향은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. 그리고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면 방향 같은 경우에는 한 면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툴패스가 좀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등고선 가공이라는 걸 통해서 3D 등고선 들어가셔서 똑같이 10파이 됐고 절삭 간격 0.3mm 요거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접점 경계 켜주시고 그 다음에 실루엣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고 확인만 눌러주셔도 사실 가공은 다 돼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바깥 라인까지 다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요 면만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. 다시 한번 선택할게요. 여기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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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요 면만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요 면만 이렇게 가공이 그러면 요 면방향 가공이나 요 등고선 가공이나 가공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등고선 가공 이런 형상에서는 등고선 가공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. 예, 그래서 등고선 가공 이렇게 봤고요.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번에는 요 등고선 가공과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어떤 차이냐면 램프 가공, 등고선 다음에 램프 가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램프 가공도 뭐 건드리지 않고 여기서 접점 경계만 켜주고 최대 절삭 간격을 0.3으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이 램프 가공이라는 게 풀패스가 나왔는데, 이 램프는 이 등고선하고 거의 비슷해요. 거의 비슷한데, 이 등고선 같은 경우에 요거 제가 좀 차이를 보기 위해서 한 절삭 간격을 1mm로 하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등고선으로 한번 또 1mm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. 그러면 이 등고선이라는 거는 스페이스가 밑에 좀 지저분하게 나와서 요거를 비교 편집 들어가서 높이가 어디 갔냐? 경로 링크 높이가 높이를 못 찾겠네요. 요거 높이를 좀 다시 설정을 해줄게요. 높이를 여기가 아니라 선택한 위치 여기까지만 가공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높이 설정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높이로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그래서 램프는 등고선을 좀 먼저 위로 올려서 등고선은 한 요거를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 헬리컬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Z 간격 1mm라고 준 간격대로 어, 그 보통 우리 지도 같은 거 보면 이 등고선 표기하잖아요. 그래서 1mm, 1mm, 1mm씩 뭐 마이너스 1mm 한 번 돌고 마이너스 2mm로 한 번 돌고 이런 스텝으로 통해서 가공이 되는 거고 이 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 진입을 약간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듯이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잠깐만 뒤로 빼서 보면
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먹었다가 점점 깊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천천히 내려가듯이 그런 식으로 가공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래서 뭐 램프로 가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등고선으로 가공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음. 그래서 램프는 등고선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헬리컬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, 뭐 램프각이 큰 그런 램프가 각이 큰 공구를 사용할 때는 이 등고선보다 램프를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, 아무래도. 예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게, 평면 영역은 그냥 평면 있는 데를 찾아서 그냥 그 2D 포켓으로 가공을 해주는 거예요. 이건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펜슬 스캘럽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, 요게 어디 갔냐, 요거 이제 요건 구와 그리고 끝에 이제 요 라운드 R 라운드가 생긴 건데, 요거는 일단 최적 황삭 해줬고요. 스캘럽으로 한번 가공을 똑같이 10파이 9로 해서, 얘는 안 건들고 그냥 확인 한번 눌러줘 볼게요. 피치만 1mm로. 이 등고선하고 램프 그리고 이 스캘럽, 등고선 램프 스캘럽 스파이럴, 사실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, 등고선하고 램프는 이 형상을 따라가요. 형상을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면, 아까처럼 이런, 어디 갔죠? 예, 이런 사각형이어도 이 사각형을 다 따라서, 풀패스가 이 사각형을 따라서 간다면, 이 스캘럽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더라도 이 원형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. 이 라운드를.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차이점을 둘 수가 있고, 스캘럽도 이걸 따라가는데 스캘럽과 이 스파이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죄송합니다. 근데 이 스캘럽하고 이 램프와 차이는 뭐냐면,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평평하기 때문에 보시면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간격, 요 Z 간격을 따라서 가공을 1mm씩 하기 때문에 이면은 가공이 거의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캘럽을 통해서 같은 1mm, 절삭 간격을 1mm를 놔두면 이 스캘럽은 XY 기준으로 1mm씩 띄우는 거고, 이 램프와 그리고 이 등고선은 Z축 기준으로, 예,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. 보통은 어떤 형상 가공을, 복잡한 형상 가공 하실 때는 이 스캘럽 가공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. 예. 그래서 일단은 얘도 스캘럽, 이게 지금 최적 황삭하니까 이 위에가 안 먹었잖아요. 그래서 스캘럽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가공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 펜슬 가공이라는 건데, 제가 지금 이 툴 자체가 R5짜리 직형 10파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R이 가공이 안 됐는데, 이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펜슬 가공. 펜슬 눌러주시고, 펜슬은 다른 거는 건드리실 필요 없고 이 R에 맞는 공구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R3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6파이로 선택을 했고, 절삭 횟수는 정삭 황삭 한번 하고 0.2mm씩 가공을 할게요.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좀 툴패스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, 요거는 사실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고, 제가 이 바닥을 얘랑 연결된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툴은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지만, 이게 같이 연결된 제품인 경우에는 이게 깔끔하게 나오니까, 예,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해보면 요 끝에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공을, 예, 하게 되네요. 좀 많이 지저분하네요. 아무래도 툴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립해서도 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음, 그래서 일단 1부는 여기까지 좀 할게요. 저희가 요거 20분까지밖에 녹화가 안 돼서, 20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1부는 여기 펜슬까지 하고, 그 다음부터는 요 방사형 오핑 스파이럴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